이 영상은 어려움으로 지능이 낮은 분들은 중간에 끕니다. 되게 건방지지만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 문장을 들으면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를 유혹하려는 심리적 기술들이 넘쳐나는 요즘 세상이지만 정작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심리학 지식들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만으로도 몇 배로 성장하고 몇 배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로 설득률을 2배 높이는 비밀. 어떤 설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심리학 핵심 법칙 2가지. 여러분은 길거리를 지나가다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도와주시면 선물 드려요. 선물을 준다고는 하는데 설문조사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고 선물을 진짜 주는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심지어 갈 길 가고 있는 바쁜 사람을 멈춰 세워서 설문조사하게 만드는 것은 더 어렵죠. 만약 단 한 문장만으로 이런 설문조사 응답률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사실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설문조사도 다른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참여율이 29%로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요청하기 전에 단 하나의 질문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참여율을 2배 이상 끌어올렸죠. 그들은 이 질문만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남을 잘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들은 대부분은 잠시 고민한 다음 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순간이 설득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남을 잘 돕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 공개적인 단언을 한 직후 설문조사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더니 77%가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납득이 가요. 사실 남을 잘 돕는다고 스스로 말해놓고 바로 거절한 나머지 23%가 더 신기해 보일 정도네요. 저는 남을 잘 돕는 사람이에요. 오늘 빼고요. 남을 잘 돕는 사람인지 묻는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심리학 법칙 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똑똑한 분이시라면 이 하나의 사례만 듣고도 대충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비슷한 또 다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콜라를 시장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은 코카콜라와 펩시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콜라의 무료 샘플을 받으려면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33%의 사람들만이 여러분에게 이메일 주소를 선뜻 알려주었습니다. 이 요청을 하기 직전에 어떤 질문을 추가하면 응답률이 2배 이상 증가할까요? 당신은 자신이 모험심이 강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험 결과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네 라고 대답했고 76%가 선뜻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2배 이상이죠. 단순히 질문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이처럼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 질문을 오프너라고 부릅니다. 오프너는 설득 과정을 시작하는 역할로 기존 장벽을 없애고 굳게 닫힌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설득 메시지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합니다. 이러한 오프너를 다른 말로 첫인상, 프레임, 앵커링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프레임은 사진 액자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같은 장소라도 누가 찍었는지, 어떤 각도로 찍었는지, 어디까지 풍경을 담았는지에 의해 전혀 다른 사진이 되기도 합니다. 오프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그 질문 내용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모험심이 강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모험심이라는 틀 안에서 대답하게 됩니다. 앵커링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위에서 예시로 든 오프너에는 2가지 심리학적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길 원하죠. 위 실험의 참가자들은 스스로가 모험심이 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2배나 높은 확률로 새로운 콜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관성의 원칙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은 정말 많습니다. 이 브랜드 진짜 편하고 좋으니까 너도 한번 써봐. 친구를 끌고 온 고객에게 추가 선물을 주는 전략은 아주 대중적이죠. 신규 고객을 획득했으니 선물을 주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보이는 것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렇게 친구에게 추천을 한 사람은 그 브랜드에 더 깊이 개입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선호를 표현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대개 그 선언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작고 사소한 선언이 미래의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음 실험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연구진은 대형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 중 절반에게 장애인을 위한 오락시설 설립 청원서에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취지도 좋고 큰 부탁이 아니었기에 대부분이 동의했죠. 그 후 2주 뒤 연구진은 아파트 단지의 모든 주민들을 방문하여 장애인을 위한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앞에 청원서와 전혀 관계없는 주민들은 절반 정도가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처음에 청원서에 서명을 부탁받았던 주민들 중에서는 무려 92%나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청원서에 서명한 행위는 공개적이고 자발적인 약속이었기에 입주민들은 그 청원서와 비슷한 맥락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이게 바로 일관성의 원칙의 위력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3분만 더 투자하시면 3일 동안은 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오프너에 숨겨져 있는 두 번째 전략은 단일 통로 질문입니다. 콜라 실험 기억하시나요? 새로 출시될 콜라에 무료 샘플을 보내줄 테니 이메일을 알려달라는 실험이었죠. 당신은 모험심이 강한가요? 라는 오프너를 사용했었죠. 그러나 사실 위 질문은 조작된 질문입니다. 통로가 하나뿐인 단일 통로 질문이거든요. 당신은 모험심이 강한가요? 아니면 모험심이 약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게 공정합니다. 에이, 그게 그거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생활이 불만족스럽나요? 와 같이 단일 통로로 질문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질문에 비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할 확률이 375%나 높았습니다. 이게 바로 단일 통로 질문의 위력입니다. 즉, 당신은 모험적인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은 단일 통로 질문으로 모험적이다 라고 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모험적이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사람들은 모험심이라는 특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시야가 좁아지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일 통로 질문은 하나의 대답으로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시야를 좁아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시야를 모험심에 포커싱하는 거죠. 깜깜한 무대 위에 단 한 곳만을 빛으로 비추면 그게 가장 중요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성격 중에서 모험심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죠. 결국 새로 나온 콜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대부분의 전략들과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마케팅 전략들은 사람들의 선호도나 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새로운 콜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만 타겟팅해서 마케팅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프너는 초점을 바꿀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관점만 살짝 바꾸죠.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써서 새 콜라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거나 무료 시음회를 통해 소비자 경험을 확대하는 것도 분명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는 것은 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인식을 바꾸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정하는 순간에 그 순간 집중하고 있는 대상만 바꾸는 거죠. 대답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시야가 호기심에 좁혀졌을 때 모험심이라는 단어가 배의 닷처럼 우리 머릿속에 박히게 되죠. 그 뒤에 모든 판단에 이 모험심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프너를 다른 말로 앵커링이라고도 부릅니다. 배가 앵커, 즉 닻을 내리면 움직이지 못하고 그 지위로 고정되니까요. 가끔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원래 가격이 10만원인데 70% 세일해서 3만원에 판매한다는 제품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10만원이라는 수치가 먼저 머리에 꽂히기 때문에 3만원을 보고 엄청 싸다고 느끼게 되죠. 이게 앵커링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험적인 사람이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편협된 사고로 모험심에 주의가 집중되면 사람들을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코카콜라나 펩시보다는 새로운 콜라에 더 호감을 갖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분명 심리학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계신 똑똑한 분들일 거예요. 배운 지식은 반드시 지금 소화시켜야 합니다. 일관성의 원칙과 오프너, 단일 통로 질문을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사업에 적용시킬지 떠오르는 대로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일관성의 법칙 아시죠? 지금 댓글을 다시면 나중에 자신의 인사이트로